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8일 한국 주재 일본 공무원 12명을 초청 지능형 도시 시설을 둘러보고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일본에서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의 후속 조치로 일본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행정수도 세종시를 소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일본 방문단은 고다니 노리마사 일본자치제 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 동북 삼현 홋카이도 서울사무소장, 미야기현 서울사무소장 등 각 시도에 파견된 일본 지자체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 미래 전략 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비전과 핵심 전략 과제를 주제로 최민호 시장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세종시 대표 랜드마크인 이응다리에 들러 자율주행 순찰 로봇인 스파시언을 관람했으며 세종호수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자율주행 차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다니 노리마사 크레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방문은 한국의 균형발전 추진 현황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한일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주한 일본 공무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한일 주요 도시 간 지방외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본 지방정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한일 양국 간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해 주한 일본 공무원들을 초청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9일 오후 3시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시 함께 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가 지난 1년간 공동체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화합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됩니다. 행사 일부에서는 전시, 체험 등 18개 부스를 운영하고 응모권 추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마을 공동체 공연, 우수 사례 발표, 세종 FM 라디오와 함께하는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화합과 성장의 의미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 지역 예술인과 세종시 시각장애인 세빛 합창단의 특별 초청 공연을 통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속 따뜻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모두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악화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사업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전년도 본 예산 1조 615억 원보다 447억 원이 늘어난 1조 1062억 원 규모로 제출됐습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 교육활동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와 함께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며 예산이 과다 계상되고 산출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정책기획과 교육전문직 연차내 운영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5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통 담당관 교육정책 홍보 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세종시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973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434억 원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됩니다.
행복청은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회복 등 행복도시 저영향 개발 LID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12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LID란 도시 표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도시의 물순환을 방해하는 기존의 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하여 개발 이전에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와 최대한 가깝게 도시를 조성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행복청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토지주택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2023년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한 6-3 생활권 조경 및 캠퍼스 고등학교 5-1 생활권 부지조성 공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저영향개발 기법 확산 및 강화, 도시열섬 완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저탄소 녹색 행복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행복청 김승현 녹색에너지 환경과장은 행복도시에 침투도랑, 식생수로, 나무여과 상자, 옥상 녹화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싱싱장터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지역 먹거리 제공에 힘쓴 공로로 2023년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지역 먹거리 지수는 지역 내 먹거리에 관한 정책과 지자체의 실천 노력, 확산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올해 평가는 전국 시군 159곳을 대상으로 5대 과제 14개 평가 지표에 대해 서면 현장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5대 과제는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안전하고 환경적인 지역 먹거리 생산, 지역 먹거리 지역 내 우선 소비,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 먹거리 지속 가능성 제고 등입니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지역 먹거리 정책 분야에서 성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인 대상 S등급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시는 싱싱장터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싱싱장터 1, 2, 3호점을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4호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싱싱장터는 1일 평균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누적 매출 2,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소비자 회원은 7만 5천 명, 참여 농업인은 1,195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에는 공공급식센터를 개장해 관내 학교, 기관 168곳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지역 먹거리 지역 내 우선 소비와 지역 농산물 가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 독일 한국문화원이 12월 14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김두영 가야금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그간 문화원 문화광자 가야금 강사이자 연주자로 독일에서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두영 연주자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독주회로 마련됐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총 3곡으로 김주파류 가야금 짧은 산조와 고 황병기의 침향무, 마지막으로 이곤영 작곡가의 25형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을 선보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김두영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한예종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문화 전문가 육성과 한국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본교생들에게 일 경험 수련생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두영은 올해 4월부터 주 독일 한국문화원 가야금 강사로 활동하며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리셉션 축하 공연, 베를린 스페셜 올림픽 K-팝 파티 오프닝 공연에 참여하는 등 우리 전통 음악을 독일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